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의 짜임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1번입니다.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형태소의 개념을 떠올려 봅시다. 보기 1번.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에 대한 설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형태소의 정의이고요. 다시 복습하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두 번째, 하늘 보겠습니다.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립 형태소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하늘, 자립 형태소 맞지요? 네,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을과 를은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이다. 을과 를은 조사로서 앞에 체온과 같은 다른 성분을 필요로 하지요? 네, 맞습니다. 을과 를은 의존 형태소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기 4번, 5번은 어간과 어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간, 어미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여러 번 복습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먹다에서 먹이 어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으로 고, 니, 아서, 면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용언의 어간 위에 이제 설명을 보면 먹과 같은 것들이죠.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 네, 맞습니다. 어간은 의존 형태소입니다. 5번. 용언의 어미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이다. 어미가 실질 형태소인가요? 아니죠. 어미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평가 문제 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평가 문제 2번입니다. 보기의 문장은 총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므로 의미가 남아있을 때까지 쪼개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철수는 어제 풋사과를 먹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형태소는 철수지요. 철과 수를 나누면 이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조사인 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시점을 뜻하는 어제, 그리고 사과를 꾸며주는 접사인 풋, 그리고 과일 사과와 조사인 를, 그리고 먹었다는 먹과 엇과 다로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형태소는 모두 9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 문제 3번입니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서 쓰인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태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형태소에 관한 내용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뉩니다.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로 하늘, 바다, 사과, 사람과 같은 단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로 용언의 어간인 예쁘나 조사인 을과 를, 어미인 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의미에 따라 나눠보겠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하늘, 사과, 예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 풋,
꾼, 을을 다와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용언의 어간인 예쁘 같은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이기는 하지만 자립성은 없는 의존 형태소라는 것. 요것만 좀 조심하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질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서 쓰인다는 것은 의존 형태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자립 형태소입니다. 자, 포도도 바다와 비슷합니다.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성이 있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세 번째, 에게, 부사격 조사이죠?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입니다. 네 번째, 예쁘입니다. 용언의 어간인 예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는 있지만 어미가 필요한 의존 형태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섯 번째 어미인 다입니다. 다는 3번의 애기와 마찬가지로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평가 문제 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평가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근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자, 그러면 어근과 접사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어근이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사실 실질 형태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대응되는 접사는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부터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근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날, 달걀은 날이라는 접사와 달걀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단어이죠. 달걀 어근 맞습니다. 이번에 짓 누르다도 짓이라는 접사에 누르다라는 어근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이고요. 자, 지우개는 지우다라는 어간에 개라는 접사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냥꾼은 사냥이라는 어간에 꾼이라는 접사가 붙은 단어이고, 마지막 선생님은 선생이라는 어근에 님이라는 접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 중 어근이 아닌 것은 네, 5번입니다. 평가 문제 4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평가 문제 5번입니다.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들의 공통점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밑줄 친 부분의 특성 보이시나요? 자,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접사, 접미사입니다. 자,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인데요. 자,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답다, 하다, 거리다, 기가 바로 그것이죠. 자, 그러면 달리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달리기는 달리다라는 동사에 기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공부하다는 공부라는 명사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동사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답다는 인간이라는 명사에 답다,
전미사가 붙어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점. 보기 1번.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 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어근 앞에 붙는 접사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접두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전미사입니다. 자, 3번. 띄어쓰기의 최소 단위이다. 띄어쓰기의 최소 단위는 전미사가 아니라 어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의미상 중심이 되는 것은 네, 어근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자, 이것은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어의 짜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